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높고 커다란 건물.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회전문을 바삐 통과하는 모습을 보니 큰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곳의 고층에 위치한 회의실에서는 미팅이 한창인데요. 모두가 진지하게 대화하던 중 갑작스럽게 공간이 혼비백산해집니다. 한 사람이 얼굴을 부여잡으며 쓰러졌기 때문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영국인 에릭 씨가 제보해준 이야기와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의 여러분. 저는 영국인 에릭이라고 합니다. 본론에 앞서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현대에는 보편적으로 왕실, 귀족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지만 일부 나라에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데요. 영국이 대표적이죠. 저도 영국 왕실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급을 해봤습니다. 현재 영국의 국왕은 찰스 3세인데요. 그와 먼 친척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저 하나는 아니니 특정하지는 말아주세요. 아, 이건 가벼운 농담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에게도 결함이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너무나 숨기고 싶어 했던 제 신체적 콤플렉스였죠. 저는 눈이 안 좋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 안경을 쓰고 있어요. 이것만 들어서는 눈 나쁜 게 뭐 그리 큰 단점이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왼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요? 생각이 조금 달라지실 수 있겠죠. 거의 실명에 가까운 상태라 사실상 오른쪽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안경이 없었더라면 세상이 뿌옇게만 보여요. 한쪽 눈만 살아있어서 남들보다 시야도 좁죠. 이 점이 콤플렉스까지 되는 이유는 저희 형제끼리 집안의 재산과 권력을 두고 보이지 않는 세력 다툼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관계가 그 모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참 애석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의지는커녕 약한 모습은 극구 사려야만 했습니다. 눈이 나쁜 걸 감싸주고 도와줄 사람이 저희 집에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약점 삼아 에릭은 몸이 약하니 뭔가를 맡겨서는 안 되지 않아? 라며 공격해왔겠죠. 저는 차남인데 형님이 셋째에게 그렇게 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사고를 당해 한동안 다리를 절었는데 그때 잽싸게 부모님께서 누구에게 물려줄까 하던 사업 하나를 물어가 버렸죠. 잔인하지만 진실이에요. 피가 섞인 사람들이지만 각자 도생이 원칙인 분위기였기에 스스로 지켜야 했고 저는 점점 예민한 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드넓은 정원 속 커다란 저택에 모두 모여 살았지만 표면적으로만 그랬고 각자 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공식 저택과 별장을 오가며 살았죠. 별장도 하나에서 그치지 않고 여러 채였어요. 저에게도 몇 채가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역사가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꼭 저에게 물려주겠다며 증여하신 귀중한 별장이죠. 많은 인력을 들여 열심히 공들여 지은 건물이지만 거의 100년이 지난 건물이다 보니 간간히 보수를 해줘야 했습니다. 어느 날은 그 별장의 한 방이 우르르 무너져 내렸죠. 지난번에 부른 업체에서 제대로 일을 안 했기 때문임이 밝혀졌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별장은 보수 공사 후에 출입을 통제하고 아예 새로 별장을 지어야겠다 했습니다. 안 그래도 별장뿐만 아니라 시내에 건물도 하나 지을 계획이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가 아주 잘 아는 서비스 확실한 업체가 있다면서 소개를 해주더군요. 친구는 영국은 아니고 해외에 숙박업소를 하나 지어서 운영 중인데 워낙 튼튼하고 쾌적해 관광객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소개해준 업체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운영하는 건설사였습니다. 한국에 본사가 있고 머나먼 이곳 영국에 지부를 낸 것이더군요. 친구가 보장한다고 하니 조금만 더 조사해보고 그들에게 연락을 취했죠. 관계자들은 젠틀했고 모두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 한 사람만 빼고 말이죠. 미스터 한. 별장과 건물 2건 모두 이 한국 건설사에 맡겼는데 미스터 한은 프로젝트 관리자 중 한 명이었어요.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저는 현장에 자주 들렀습니다. 볼 때마다 마주쳤죠.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 요구대로 해달라고 하면 미스터 한은 늘 딴지를 걸어왔어요. 이미 설계를 마쳤기 때문에 변경하기 어렵고 제가 해달란 대로 했다가는 건물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둥 건설 쪽에 문외 아닌 저를 민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큰돈 주고 맡긴 일이고 분명히 고객인 내가 갑인데 미스터 한 본인이 베테랑이라고 저를 무시하는 기분이 들었죠. 하지만 갑자기 관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에 대해서만 잘난 척을 하면 괜찮았을 텐데 자꾸 오지랖을 부리는 겁니다.
제 낯빛이 어두워 보인다고 하고 퀭하다느니 몸이 안 좋아 보인다. 병원에 가봐라. 그런 말들이었죠. 친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한편 저는 사업을 하나 굴리고 있었는데 영국에 와서 집을 짓는 한국인들을 보니 저도 해외로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나 중국에 공장을 짓거나 최근 몇 년 사이 잘 나가기 시작한 한국에 가서 전혀 새로운 사업을 펼쳐보거나 익숙한 것에 지겨워진 탓도 있었고 모험심이 들끓었습니다. 제 사업을 확장할 나라가 어디가 됐건 한국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제 별장과 건물을 짓고 있는 게 한국 건설사이고 본사에 방문해서 사업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면 훨씬 진행이 수월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안고 한국에 갔습니다. 일이 생각보다 착착 풀리고 있었기에 마음이 들떠 있었죠. 미스터 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동행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곧 접어버렸습니다. 미스터 한은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까지도, 아니 본사 건물에 함께 갈 때조차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제 발음이나 표정 같은 것들이 이상하다고 말했죠. 가뿐히 무시하고 본사 건물로 향했습니다. 사전에 계획한 일정대로 미팅이 시작됐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모두 영어를 잘해서 통역사가 필요 없는 수준이었죠. 건설사라 그런지 건설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었고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면 될지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그려졌습니다. 미팅이 막바지를 향해 갈 무렵 머리가 띵했습니다. 일시적인 두통인가 했어요. 잠깐 아프다 말았으니까요. 하지만 두통은 다시 발생했고 약이 필요해졌죠. 저는 준비성이 좋은 편이라 가방에 진통제 같은 건 늘 구비해 다닙니다. 진통제를 꺼내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전멸했습니다. 제가 무의식적으로 눈이라도 감았나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갑작스럽게 눈앞이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갑작스럽게 실명을 한 거라고? 평소 낮은 시력이 콤플렉스이기도 했던 저는 그 상황에 극도의 공포를 느껴 바닥으로 풀썩 쓰러졌습니다. 아픈 눈을 마구 비벼도 봤으나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미팅은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한국어로 뭔가 긴박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에릭 씨, 일단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질 거예요. 너무 당황하지 마십시오. 병원에 가면 원래대로 돌아올 겁니다. 미스터 한의 목소리였어요. 그의 말대로 곧 구급차가 왔고 저는 차에 태워졌죠. 미스터 한이 제 보호자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곧장 의사를 마주한 저는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안구 검사를 받았어요. 몇 가지 검사를 거친 후 의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 다소 충격적이었죠. 아직 눈앞이 안 보이시겠지만 일단 마음 놓으세요. 에릭 씨는 지금 일시적 실명을 경험하고 계세요. 에릭 씨의 증상에 따르면 이건 미니 뇌졸중입니다. 미니 뇌졸중에 따른 일시적 실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으니 일단 입원해서 치료를 하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일 때문에 한국에 왔다가 몇 달 입원하게 됐죠. 누가 보면 눈의 치료를 위해 한국에 온 줄 알 거예요. 곧 시력이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었죠. 그런데 한국에 혼자서 있으려니 금방 쓸쓸해졌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나라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아파서 입원해 있다니. 며칠 후 누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미스터 한이었죠. 그는 한국에 온 김에 지방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고 다시 저를 보살피러 와줬더군요. 한 번에서 끝이 아니었어요. 꽤 여러 날 저를 찾아주었고 그러면서 미스터 한에 대한 앙금이 눈 녹듯이 사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예정보다는 일찍 퇴원하게 되었는데요. 한국에 온 김에 안경을 새로 맞추는 것은 어떻겠냐길래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했습니다. 제 안경은 멀쩡했고 무엇보다도 새 안경은 받아보기까지 오래 걸리니까요. 미스터 한은 자기만 믿으라며 유능한 안경사를 안다며 안경점으로 데리고 갔죠. 그렇게 안경가게에 가서 안경사가 제 원래 안경을 살펴보았고 시력 검사를 다시 했어요. 몇 주 걸리냐고 물었더니 안경사가 웃으며 식사하고 오세요. 라고 말하더군요. 미스터 한과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커피까지 마시고 난 뒤 다시 안경점으로 갔는데 제 안경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죠.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만들어낸다니. 원래 만들어져 있는 안경이 있었나? 하면서 안경을 써봤는데 그 순간 제 눈앞에 신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제 시력은 워낙 특이해서 절대 기성품 안경을 착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확실히 제 시력에 맞춘 안경이 맞았고 원래 쓰던 안경보다 훨씬 깨끗했고 선명했고 그냥 전체적으로 좋았습니다.
영국에서는 삶이 버거워 제 시력을 콤플렉스로 여기면서도 제대로 돌보지 못했었는데 한국에 와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부터 저를 먼저 돌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경쟁을 잠시 뒤로 미뤄두고 여유를 가지고 차분한 사람이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미스터 한의 덕이 커요. 그와는 아주 절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늘 미스터 한에게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까지 에릭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요. 사연을 어떻게 들으셨나요? 에릭 씨의 눈에 별일 생기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클린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라도 재밌는 사연이 있으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